한 주간의 게임 순위 분석을 통해 게임계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입니다. 연말 게임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전 세계 게이머들의 축제 블리즈컨과 G스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오버워치와 서든어택2 등 다양한 신작들의 발표 소식으로 게이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하루빨리 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길 바라면서 11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11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2계단 상승하고 리니지2가 2계단 하락하며 두 게임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20위는 카운터 스트라이커 온라인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카운터 스트라이커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 2015에서 프로젝트 KR이 연장전까지 이어진 대접전 끝에 U4를 제압하고 우승했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번번이 발목을 잡던 중국 징크스를 털어내고 e스포츠 최강국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e스포츠 대회에서 정식 스포츠처럼 하기 위해서 도핑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7월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프로게이머가 관련 약물을 복용을 해갖고 이 경기 결과를 높이는데 썼다라고 그냥 실토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실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증명되진 않았지만 어떤 외부적인 것을 끌어들여갖고 남들하고는 불평등한 이 경쟁 관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사실 e스포츠에서는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인데 좋게 받아들이기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 스포츠계에도 이런 약물 파동 때문에 몇 번이나 이렇게 좀 침체기를 겪은 적이 있었잖아요. e스포츠는 좀 클린한 스포츠로 깨끗한 스포츠로 좀 자리 잡게 하는 그런 것이 애초부터 좀 빠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7위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입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2명의 플레이어가 팀을 이뤄 1명의 영웅을 조종하는 독특한 컨셉의 영웅이죠. 초가를 포함한 3명의 신규 영웅과 신규 전장 파멸의 탑을 공개했는데요. 또한 새롭게 개발 중인 게임 모드 아레나를 공개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2위는 스타크래프트2입니다. 1998년 3월부터 17년간 이어져온 시리즈의 완결판 공허의 유산이 출시됐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는 게임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스타크래프트 출시 이후 100여 곳이었던 PC방이 1년 만에 5천여 곳으로 급증했고 임요한, 홍진호 등 스타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 문화까지 탄생시키며 90년대 후반의 학번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 잡았죠. 사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게임이에요. 정말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근데 게임 문화 정착에 정말 노력을 한 게 뭐냐면 초반 빌드를 굉장히 프로게이머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LOL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데 초반 트리를 굉장히 상세하게 풀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들도 나도 할 수 있겠는 걸 저 정도면 이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그 게임이 국민 게임으로 자리 잡는지 못 잡는지 이 갈림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e스포츠 장르들이 정말 재밌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정말 화려하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초반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것. 그 게임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갈림길이 되는 것.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리니지와 던전앤파이터, 아이온이 한 계단씩 하락하고 디아블로3와 워크래프트3가 한 계단씩 상승했는데요. 피파 온라인3는 2계단 상승하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게임 IP를 새로운 컨텐츠에 접목시키는 게임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이번 G스타에서 전시라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벗어나 관람객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단순한 시연을 넘어 스토리텔링을 강조해 플레이의 재미를 배가시킨 MXM 부스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블레이드 앤 소울의 e스포츠 대회와 뮤지컬을 통해 게임의 스포츠와 문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도전을 선보였는데요. NC가 이런 문화 쪽에 좀 유저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정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블리자드사에서 워크래프트 무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흥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스퀘어가 예전에 파이널 판타지 무비를 만들었었다고요.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팬들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상황에서 제작비는 제작비대로 나가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회사 자체도 위태해지고 안 좋은 쪽으로 끝나게 돼요.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영화가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흥행성이 담보가 되고 관객 몰이를 했다. 팬들뿐만 아니라 팬들 이외의 사람들도 영화로서 인정을 해서 충분한 관람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속력을 가지고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팬들도 좋고 일반 어떤 문화를 즐기는 유저들도 좋은 그런 느낌이 되는데 정말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게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11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11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레이븐이 2계단 상승하고 도미네이션즈와 뮤 오리진이 2계단 하락한 가운데 클래시 오브 클랜이 다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길드 오브 아너가 새롭게 순위권에 등장해 무려 6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규모 부대 전투를 내세운 모바일 RPG 길드 오브 아너의 상승세가 대단한데요. 대규모 길드전, 가격감, 그래픽 등 게임성으로 입소문을 타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대규모 부대 전투가 좀 낯설긴 한데 생각보다 반응이 있네요. 근데 다대다 전투를 기존에 완전히 못 봤던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도삽이나 뭐 헤어로스 차지 같은 거. 물론 2D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유저들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심화됐다. 그리고 훨씬 더 재미가 느껴지게 3D로 연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저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좀 잘 긁어주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과연 11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한 달 만에 또다시 왕좌를 차지한 프렌즈팝입니다. 지난 8월 말 출시된 이후 국민 퍼즐 게임 반열에 오른 프렌즈팝이 신규 스테이지 18번째 지역을 오픈하며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프렌즈팝의 성공이 이게 게임이 원래 아주 재밌는 거였다. 캐릭터 빨이다.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빨이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 덕분에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드래곤플라이트 만들었던 엑스플로어에서 2번째 카카오 프렌즈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준비 중에 있는데 요게 아마 공개가 되면 이게 캐릭터 빨인지 게임의 재미 때문인지 플랫폼의 작용이 컸는지 아마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모바일 순위 분석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과연 다음 주 모바일 게임 순위는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를 해보면서 순분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